지속가능한 도시라고 하는 게 화두인데 이게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가 계속 지연되고 미진하면서 지금 이런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는 기존에 했던 방식은 안 된다, 완전히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한번 이행을 제대로 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척박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이클레이 세계 본부 차원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 6월에 그 전에 10년 동안 레질리언트 시티스라고 하는 시리즈를 쭉 해오면서 이제 회복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속가능 발전 영역에서 회자되도록 하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논의를 깊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해 온 걸 마감을 하고 이제는 논의보다는 혁신적으로 아주 용감하게 뭔가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이라이트 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데어링 시티스, 대담한 도시 세계총회 이런 게 이제 기획이 돼 있었거든요. 이거는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하고 독일 정부, 독일 본시 그리고 이클레이가 이제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 여러 레질리언트 시티즈에 10년 동안 같이 해왔던 파트너들도 같이 조인하는 거였어요. 그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6월에 개최하려고 했던 그 행사를 10월에 4주 동안 진행했어요. 10월 달에 4주 동안 했는데 지구가 있으면 시차가 있잖아요. 이클레이가 글로벌 네트워크니까 개막할 때는 아주 하이 레벨의 이제 오프닝 정도만 하고 요 시차에 맞게 지역의 리더들이 시리즈로 3주 동안 하는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큰 색다른 시도였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나름 의미가 좀 있어서 이제 뭐 그렇게 변환해서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이클레이 한국 사무소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있었던 거를 이제 형식은 전부 온라인으로 전면 다 바꿨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전체 다 모이는 정기 회의도 일찍이 온라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주제별 토론회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것도 우리가 언택트 세미나 시리즈, 그래서 5번의 시리즈로 쭉 이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했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참 괴로운 거예요. 이제 만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장의 얘기를 하면서 할 때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동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는 이제 그런 형식과 이제 방식을 바꾸는 한쪽에서는 이클레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하는 게 화두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가 계속 지연되고 미진하면서 지금 이런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늘 모임에서 끝나고 나갈 땐 늘 뒤통수가 뜨끈뜨끈하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이 깊어지는 나날들입니다. 참 정말 근본적인 질문 주신 거죠. 저도 이 참 좌절을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도 벌써 기후변화 시범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지금 국장님이랑 우리 세대가 한 것도 20년 꽉 차게 했거든요. 그 전에 글로벌 차원에서는 그 앞에 30년을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된 거죠. 그래서 길을 찬 고민이 깊은 가운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가 또 온다. 어떻게 이번 길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한 1년 뒤에 또 온다. 그리고 더 큰 게 또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이거를 모멘텀을 이제 찾아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는 기존에 했던 방식은 안 된다. 완전히 새롭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한 새로움이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관성, 이런 것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에는 국제사회에서 뭔가 결정을 했고 국가가 했고 지역이 했고 그렇죠? 이렇게 해온 프로세스들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파리 협약 같은 경우에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얘기에도 어쨌든 지방 정부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 방식보다는
국제사회에서부터 내려왔던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연결하지만 나는 그 무게 중심의 추가 훨씬 더 아래로 좀 내려와야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활동가로서 일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 중심의 활동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람이 정말 중심에 있었나 이제 그런 반성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그러면은 화려하게 반짝이는 큰 도로가 있는 이런 장면을 상상했지 사람이 많은 것. 근데 그 사람도 빽빽하게 군중이 많은 도시를 생각했지 내 옆에 있는 우리 동네의 사람들이라는 상상을 참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이런 형태의 감염병이 우리 사회에 온다고 하면 과연 국가라는 구조, 지방정부라는 구조가 과연 가장 유효한 이게 우리의 보호 안전망이 될 건가. 저는 그건 아니고 분명하게 그거는 사람, 이웃에서부터 올 거기 때문에 조금 아주 다른 자극, 다른 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부터 어쨌든 이 활동가들은 조금 시작을 좀 하면서 다시 우리를 좀 같이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지방정부들이랑 일하지만 이게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여서 다른 나라의 소위 선진이라고 하는 지방정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를 국내에 유통하는 이제 한 통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도대체 이런 게 되지? 이런 소망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보는 건 진짜 감동이었죠. 근데 이제 감동인데,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직까지는 저는 이 자체는 일단은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주목하고 하는 게 저는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제는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는 그 단계가 아닌가. 왜냐하면 한 가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초 전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여서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 이거는 2050년까지 소위 넷 제로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2050년까지 넷 제로 달성을 하려면 지금부터 10% 한 7% 10%씩은 팍팍 줄여서 지금 가야 그 목표가 달성할 될똥말똥 할 텐데 지금 그런 거를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계신가? 이제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단은 고무적이고 박수하고 응원을 해드려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UN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서 지난해부터 출범한 캠페인이 하나 있는데 Race to Zero, 제로 배출을 향한 경주 캠페인인 거예요. 그래서 파리 협약,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사국들이 그렇죠? 지금보다는 지금의 감축 목표의 100%를 더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촉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한 통로로 지금 한 축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세계 1000개의 지방정부들이 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방정부의 에너지로 국가들이 조금 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에 이제 그 2050년에 100% 제로 배출을 하겠다고 발표한 도시들이 몇 개나 있나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영국의 사이트에는 1200여 개가 등록했다고 하고 영국에만 해도 400개 지방정부가 했다고 하고 이런 숫자를 다 합하면 1000개가 뭐예요? 몇천 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이즈는 유럽에 있는 도시들은 많이 작지만 그런데 지금 엊그제까지 지금 지방정부들 중에 스스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동참하고 그다음에 감축 목표를 적극적으로 세웠지만 유엔에서 하는 Race to Zero 캠페인에 참여하겠다고 한 지방정부의 리스트는 모아진 거는 500개가 안 돼요. 지금 450. 그래서 1000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죠. 올해 개최되기도 했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1년 연기됐는데 그 전에 1000개의 도시
그러니까 레이스 투 지로를 이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지방정부 네트워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에 왜 차이가 있냐 하면 레이스 투 지로에는 몇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2050 넷제로 하겠다.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 그 다음에 해마다, 그쵸? 정기적으로 그거의 이행 상황을 보고할 것. 그리고 여기에 같이 네트워크를 할 것.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선언은 했으나 이거를 하기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지방 정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클레이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심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걸 전폭적으로 참여하도록 좀 하면 좋겠다. 이게 유엔의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감축 목표에 대한 것도 분명히 했으면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책임 있는 이행을 한다. 그다음에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리더가 되자. 이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주변에서도 많이 독려하고 그다음에 선언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저는 좋은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 네트워크가 의미를 갖는 것도 그렇게 공식화하고 같은 뜻을 가진 지방 주체들이, 지방 정부는 물론이고 주체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같이 교감하면서 할 때 좋은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그동안의 경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단히 고무적인데 이게 되도록 만드는 거는 더욱 중요한 일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국내의 모든 자원과 통로는 다 쓰지만 국제적인 통로까지도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한국형 그린 딜이라고 하면 한국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린 뉴딜이다라고 이제 그 중에 한 축이 그린 뉴딜인데 그린 뉴딜로 보자면 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은 너무 약하다. 이제 그런 게 1차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정부에서 이게 모든 계획이 다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속 계획에 이제 기대가 있다. 이제 이런 정도죠. 그러면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게 제대로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한 조건이 분명한 온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 정부의 정책적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나다가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 2050에 우리도 국제사회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나온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그야말로 환경부에서 늘 얘기하는 지렛대가 돼야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그 내용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아니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제 걱정은 뭐냐 하면 그린 뉴딜이 분명한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기후위기 대응이고 그것은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적 입장이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2050 넷제로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이게 되는데 한 가지 더 걱정은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의 보고서 2개를 올해 연말에 내일 모레 제출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NDC 당초에 냈던 자발적 감축 목표를 갱신해서 새로 내는 것과 또 하나는 2050년까지의 장기 비전, 2050 넷제로를 향한 장기 비전을 내야 되는 2가지 보고서를 내야 되고 환경부는 이것을 선택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올해 한 해 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충분하게 공론화가 이제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이 뭐냐. 지금 나오는 보도는 NDC를 상향이 안 되고 미미한 채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2050 장기 저탄소 비전 전략에도 거기에 원래 제안된 시나리오 안에는 2050 넷제로 시나리오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장 공격적인 게 75%거든요. 근데 75% 갖고도 지금 4분의 1이 더 부족한 거예요. 진짜 이거를 무엇으로 선택할 거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이 정책적 힘을 갖고 그다음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작동을 하려고 하면 일관된 국가의 정책적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책적 목소리의 증표는 대통령의 선언 그리고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기후변화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분명한 국가적 정책 목표, 이게 분명하게 됐을 때 그때 예산도 증액할 수 있고 주체들 간의 협력도 더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지향점을 조금 더 분명히 해야 되는 아주 중심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말고 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을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 리더들은 있어요. 리더들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한번 이행을 제대로 하기에는 여건이 너무 척박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좋은 리더들이 있어서 야심차게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뭔가를 하려는 열정도 있고 지향도 분명하게 있는데 이 토대가 여전히 척박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지금 국가의 정책적 입장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오히려 좋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방해하진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